내 이름은 히카리. 12년 전 남편 마사히로와 결혼. 그때 여자는 결혼하면서 퇴직하는 게 당연했던 시기라 퇴직 후 전업주부가 됐다. 결혼 후 바로 시댁에서 살게 됐는데 2년 후 시어머니가 쓰러져 그때부터 10년 동안 계속 시어머니 간병을 했다. 처음에는 시아버지도 간병을 도와주셨지만 시어머니보다 연세가 많으시고 지병도 있으셔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 남편도 일이 바쁘다며 얼굴을 안 비치게 됐고 나 혼자서 간병을 하게 됐다. 그리고 오늘 그런 생활도 끝났다. 낮에는 컨디션도 괜찮으시고 평소대로셨는데 밤이 되자 갑자기 지병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셨지만 돌아가셨다. 작별 인사도 감사하다는 말씀도 못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은 나에게 시부모님은 친부모 같은 존재였어서 너무나도 슬펐다. 이런 날 혼자 있긴 싫은데 남편은 외출한 채로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못 참고 라인을 했다. 마사히로, 당신 지금 어디야? 내일 장례식이니까 어머님께 작별 인사 드려야지. 저기 히카리, 당신 짐 정리해둘래? 응? 장례식장 갈 준비하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그 집에서 가족이랑 살 거니까 당신은 나가줘. 무슨 말이야? 가족이라니? 당신 와이프는 나잖아.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실은 나 애인이랑 자식이 있거든. 애도 초등학교 가면 슬슬 이것저것 알게 될 거고. 그 전에 당신이랑 이혼하고 그 사람이랑 재혼해서 정식으로 부부가 되려고. 분노 게이지 30%? 아니, 자식이 있다고? 그럼 당신 나 몰래 여태 바람핀 거야? 당신 입장에서 보면 바람이겠지만 나한테는 이쪽이 진짜 가정이야. 간병을 너무 열심히 하길래 이혼하자고 할 타이밍을 못 잡았어. 거짓말하지 마. 나랑 이혼하면 어머니 돌볼 사람 없어지니까 날 요양보호사처럼 쓴 거잖아. 솔직히 그것도 있어. 하지만 당신만큼 어머니 아끼고 돌봐줄 사람 없잖아. 애인은 애 키우느라 바쁜데 간병까지 어떻게 시켜? 시설에 넣는 것은 돈 들고. 당신이 직접 돌보겠다는 생각은 못해? 난 그런 거랑 안 맞아. 게다가 당신처럼 간병하다 허리라도 나빠지면 일도 못하게 되니까 그건 싫거든. 내가 다 나쁜 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혼 좀 해줘. 분노 게이지 60%? 뭐라고?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잘도 이혼하잔 소리를. 그런 착하신 분들한테서 왜 당신 같은 아들이 태어난 건지. 당신이 뭐라든 난 이런 사람이야. 이제 당신에 대한 애정은 없고 내가 사랑하는 건 지금 애인하고 자식뿐이야. 위자료도 줄 테니까 그 집에서 빨리 나가줘. 그 집은 내가 상속받을 집이니까. 아, 그래? 상속 관련해서도 할 게 많네? 어머니께서 부탁한 변호사한테도 연락해야지. 아, 어머니 변호사 쓰셨어? 그럼 이래저래 할 일 줄어서 잘 됐네. 그럼 그 집 넘기는 건 그런 자잘한 절차 다 끝나고 나서 해. 나라도 당신한테 그 정도 정은 남아있으니까 안심하라고. 당신이 할 생각은 없어? 당신이 상속받을 재산인데? 직접 알아보려고 해야지. 나 그런 법이니 절차니 잘 모르는 거 알잖아. 이런 사람이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 실수네. 알겠어. 이혼에는 찬성해. 나중에 늙어서까지 당신 뒤처리해줄 순 없으니까 말이야. 얘기가 빨라서 다행이네. 이혼은 어머니 7일째 끝나고 나서 진행하자. 돌아가시자마자 이혼하면 친척들이 뭐라 할 것 같아. 아, 네. 분노 게이지 90%. 장례식이 열리고 어머니를 배웅한 지 며칠 뒤 시댁에 친척들 모두가 모였다. 이상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내 유언장을 공개할 땐 친척들을 모두 불렀으면 한다. 이게 시어머니의 바람이셨다. 어머니가 고용한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었다. 그럼 읽겠습니다. 다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재산 상속에 대해 유언을 남기겠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부탁합니다. 외아들 마사히로에겐 1200만 엔을 남기고 그리고 이름도 모르지만 손주에게도 300만 엔을 남깁니다. 친척들은 웅성거리며 당황해했다. 나와 남편 사이에 자식이 없는 건 다들 알고 있다. 그런데 재산을 상속받을 손주가 있다는 건 곧 남편에게 숨겨진 자식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 며느리가 돌보지 않았어? 그럼 그동안 남편은 바람핀 거야? 아주 못된 놈이로구만. 그러고 보니 요즘 친척들 모임에 마사히로 안 왔었지? 엄마가 어떻게 그걸 알고 계셨지? 게다가 나 외아들인데
상속받는 재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남은 건 대체 누구한테? 모두에게서 경멸의 시선을 받으며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움켜진 손을 떨었다. 손주에 대해 처음 들으신 분들은 놀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간병을 며느리한테 다 떠넘기고는 아들 마사히로는 계속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나나 부인이 눈치 못 챌 거라고 생각했니? 내 맘 같아선 너한테 한 푼도 물려주기 싫지만 법에 정해져 있는 이상 어쩔 수 없었다. 다만 이 정도 돈이면 네 불륜 상대이자 손주의 엄마인 그 술집 여자한테 진 빚도 갚을 수 있겠지? 어떻게 빚 얘기까지? 자식을 키운다면 빚은 청산하고 싶을 테니 네가 빚을 갚을 만큼의 돈은 물려주려고 한다. 그리고 며느라, 시집 오고부터 여태까지 정말 고마웠단다. 딸이 생긴 것처럼 매일 즐거웠단다. 네가 씨름장에 우리를 데리고 씨름대회 보여줬던 게 제일 기억나는 추억이란다. 간병을 시작하면서는 수모에는 크게 관심 없으면서도 저녁쯤엔 내가 TV를 볼 수 있게 매번 몸을 일으켜줬지. 고맙다는 말을 아무리 해도 부족하구나. 어머니, 신세를 진 며느리에겐 1,000,000엔과 우리들이 살던 집을 물려주려고 한단다. 상속받은 집은 팔든 부수든 마음대로 하렴. 다만 그 집에서 같이 지냈던 날들만 기억해준다면 기쁘겠구나. 다들 여태껏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다 읽자 주변은 다 눈물바다가 됐다. 나도 그저 엉엉 울었다. 그런 상황에서 아우성치는 건 남편뿐이었다. 웃기지 마. 이런 유언 당연히 무효야. 변호사가 아니라 사기꾼 아니야? 그런 말씀 마셔도 히카린 내 아내라고. 왜 나랑 비슷한 정도로 상속받는 거야? 그 집 얼만지 모르겠지만 나보다 더 받는 거 아니야? 분노 게이지 100%. 10년 동안 나도 어머니도 정남이는 뚝 떨어졌어. 트러블 버스터. 야, 마사히로. 나도 어머니도 전부 알고 있었다고 써있잖아. 어머님 비록 몸은 편찮으셨지만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하신 결과가 이 유언장이야. 아니 뭐라고? 어제는 모른 척했잖아. 그것보다 어떻게 자식 얘기도 빚 얘기도 안 거야? 난 간병하느라 바빠서 당신에 관한 건 전혀 신경 쓴 적 없는데 당신이 얼굴을 하도 안 비추니까 어머니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야. 사람 써서 뒷조사하셨다고. 설마.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상속받는 거에 불만인 것 같은데 나 어머니 양녀로 들어갔어. 법률상 나도 엄연히 어머니 딸이야. 뭐? 나도 법정 상속인이라고. 그러니 우선순위도 같아. 똑같은 액수 받아도 전혀 이상할 거 없다고. 말도 안 돼. 그게 뭐야? 난 찬성한 적 없어. 그게 말이 돼? 그럼 말이 되지. 양자 관계는 나랑 어머니 사이에 맺는 건데 당신이 찬성하든 말든 전혀 상관없잖아. 웃기지 마. 엄마랑 짜고 나 물 먹이려는 거야? 막대 먹은 여자네. 그것보다 당신 어젯밤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잖아. 앞으론 진짜 가족인 애인이랑 자식이랑 산다면서. 뭐 그건 맘대로 해도 상관없는데 이혼하는 데에 대한 위자료도 잔뜩 받아낼 생각이니까. 아니 엄마 유산으로 빚 갚고 새집 지을 생각이었는데 이러면 빚 갚고 위자료 내면 한 푼도 안 남잖아. 나보고 집에서 나가라 하더니 상황이 뒤집혔네. 빨리 짐 싸서 집에서 나가. 마사히로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더니 고개를 떨구고 미동도 하지 않게 됐다. 모든 걸 다 들은 친척들은 울면서 다행이네. 하긴 진짜 부모 자식처럼 사이가 좋았으니까. 힘든 일 생기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하렴. 라며 기뻐하셨다. 내가 상속을 받고 나서 친척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지 않도록 전부 투명하게 하기 위해 어머닌 모두를 부르신 거겠지. 덕분에 남편은 모든 신뢰를 잃고 거의 모든 친척들한테서 손절을 당했다. 그 후 나와 마사히로는 이혼. 마사히로는 이혼하면 양자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소되어 유산 상속이 무효가 된다는 잘못된 지식을 애인한테 들은 모양인지 법정에서 당당히 그런 발언을 했지만 변호사한테 이혼이랑 양자관계는 전혀 상관없다고 한 소리 들었다. 마사히로는 반토막난 유산으로 빚을 갚고 나한테 위자료를 지불한 결과
저축도 거의 없던 터라 무일푼이 된 것 같다. 애인이랑 재혼한 것 같은데 그 후 생활이 험난하겠지. 한편 난 지금 어머니랑 살았던 집에서 어머니가 기르시던 강아지와 함께 느긋하게 살고 있다. 시아버지 취미셨던 카메라도 집과 함께 상속받아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지만 최근엔 아마추어 사진작가로 깨작깨작 돈을 벌 수 있을 정도가 됐다. 뭐 생활비나 세금 내면 거의 남는 게 없는 수입이지만 언젠가 이걸로 취직해서 사회생활을 다시 하고 싶다. 트러블 버스터즈! 내 이름은 히카리. 어디에도 있는 흔한 회사원. 저번 주에 아들이 태어나 엄마가 됐고 지금은 육아휴가 중. 그리고 아기를 돌보면서 남편 미츠루와의 이혼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 왜 애가 막 태어났는데 이혼을 준비하냐고 생각할 거다. 그 사건은 잊을 수도 없는 출산 예정일 당일 일어났다. 난 무통분만을 할 예정이라 아기를 낳을 날도 미리 정하고 그 일주일 전부터 입원했다. 하지만 그동안 남편은 한 번도 병원에 안 왔다. 왜 안 오냐고 라인을 보내봤더니 미츠루, 오늘은 쉬는 날 맞지? 잠깐 병원 좀 들러줬으면 좋겠는데 어때? 아니, 안 돼. 내 얼굴 봐서 뭐하게. 아니, 뭐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아내가 애 낳는다는데 자주 와야 되는 거 아냐? 다른 임산부들 남편은 매일 온다고. 내가 가도 할 거 없잖아. 장모님 근처 호텔에 지내면서 매일 가시잖아. 그럼 됐지 뭘. 아니, 그래도 지금 술 마시고 있어서 이따 연락할게. 이런 때 술을 마셔? 그것도 일요일 대낮부터? 그게 뭐. 당신처럼 병원 침대에 한가롭게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일하느라 힘들다고. 술 마시는 게 어때서? 그럼 이만. 아, 잠깐만. 분노 게이지 30%. 솔직히 이미 이 시점에서 또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막상 애가 태어나면 달라질 거라고 허망한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지금은 안다. 절대 안 변할 거라는 걸. 그리고 찾아온 출산일. 결국 그동안 한 번도 안 왔으면서 뻔뻔하게 출산 예정이라는 휴가를 내고 병원에 왔다. 히카리 괜찮아? 거의 일주일 만에 당신 얼굴 보네. 그런 말 하지 마. 근데 아직 안 태어난 거야? 저번에 설명 같이 들었잖아. 오늘 일정 아직 모르는 거야? 지금 첫 번째 마취 들어갔다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처방받고 실제로 분만실 가는 건 2시 반 이후라고. 아니 뭐가 그렇게 많아. 시간 너무 걸리잖아. 치료하게. 어디 가는 거야? 아직 멀었잖아. 파친코 좀 하고 올게. 태어나면 나한테 라인해. 그게 무슨 말이야? 무통분만이라 안 아프다며. 마취했다 깨면 끝이고. 그것보다 마취하고 애 낳는다니 이상하네. 역시 요즘 애들은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거지. 조금은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해?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자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통분만이어도 산모가 열심히 낳는다는 사실은 똑같아요. 괜찮다니까요. 얘 멘탈 엄청 세요. 그럼 히카리 이따 라인해. 분노 게이지 60%. 남편은 진짜 파친코를 하러 갔고 아무리 라인을 보내도 답이 없었다. 같이 옆에 있어준 건 엄마뿐이었다. 다행히도 아기는 정말 건강했고 막 태어났단 생각이 안 들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다. 나나 엄마나 남편은 까맣게 잊고 기뻐했다. 다음 날 아침, 아기를 보려고 우리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오셨는데 남편은 그때도 안 오고 내가 보낸 라인도 계속 안 읽씹했다. 시부모님이 서둘러 남편을 찾으러 가니 집에서 한가하게 자고 있었다. 아 미안. 파친코에서 엄청 따가지고 친구한테 자랑했더니 거기 사라고 하길래 엄청 마셨지. 그래서 애는 낳았어? 내 자식 맞아? 실실 쪼개며 병원에 온 남편과 남편을 꾸짖긴커녕 우리 아들 정말 바보네 하고 웃는 시부모를 보고 주마등처럼 여태까지 남편이 한 일이 스쳐 지나갔다. 입덧할 때 음식 냄새를 맡기만 해도 괴로운 내 옆에서 마늘 잔뜩 넣은 볶음밥을 먹었던 일, 배가 볼록 나온 나를 보고 돼지라 놀리며 사진을 찍은 일, 뱃속에 애한테 안 좋다고 잠자리를 거절했더니 엄청 화내고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왔던 일, 절대로 못 잊는다. 분노 게이지 90%.
이제 난 이 사람이랑 같이 가정을 꾸려나갈 수는 없다. 애는 나 혼자 키우자. 난 정직원이고 상사는 남자지만 애가 있어서 안다. 다행히도 집도 가깝고 부모님 두 분 다 정년퇴직하셔서 시간도 많으시다. 이제 남편을 향한 애정은 완전히 말라버렸다. 이혼하려고 각오를 굳히고 남편에겐 비밀로 변호사를 만나거나 부모님이나 상사와 상의하며 한 걸음씩 착착 준비했다. 예상대로 남편은 애는 전혀 돌보지도 않고 애가 울고 있으면 야, 애 운다 하면서 날 부르러 올 뿐이다. 나도 알아. 같이 놀아주라고 해도 좀 더 크면 캐치볼 같은 건 해줄 건데 지금은 말도 못해서 같이 놀아도 재미없다고 하고 끝이다. 말도 유창하게 하고 캐치볼도 한다니 대체 몇 년 뒤 얘기야. 아, 진짜 태클 걸기도 귀찮아졌다. 빨리 이혼해서 이런 생활에서 탈출하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다. 내가 집에서 애를 돌보고 있는데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구급차에 실려갔다고 한다. 솔직히 아 그래요? 하고 싶었지만 아직 그 사람 아내이기 때문에 애를 친정에 맡기고 병원에 갔다. 분노 게이지 100%! 정말 끝까지 민폐만 끼치네. 진짜 어이없어. 트러블 버스터 시작! 부모님한테 연락받고 왔어. 오긴 했는데 아 당신이야? 마지막으로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뭐가 마지막이야. 다리뼈만 다치는 걸로 끝나서 다행이네. 뭐? 남편이 차에 치여서 다쳤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의사한테 전부 다 들었다고. 당신 술 취해서 코인 주차장에 누워 있었다며? 주차하려던 차에 치였다고. 운전하던 사람이 바로 구급차 불러줘서 다행이지.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게다가 얼마나 취했는지 차에 치였는데도 안 일어나서 병원에서 간신히 정신이 들었다니 그게 사람이야? 내 생명력 대단하지? 일단 피해자긴 해도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네. 남편이 다친 데는 오른쪽 다리 단순 골절뿐. 다리에 철심 박는 수술만 끝나면 남은 건 깁스뿐. 목발 짚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후유증도 없다고 한다. 아군이 강한 남자라 다행이다. 수술 담당하는 의사의 스케줄이 우연찮게 비어 있어서 다음 날 바로 수술을 하기로 했다. 이튿날 다시 병원에 갔다. 미추루, 괜찮아? 괜찮을 리 없잖아. 아파서 잠도 못 잤어. 그래? 난 푹 자고 왔어. 그것보다 뭐야? 수술 시간 아직 멀었어? 어제 당신도 같이 의사한테 설명 들었잖아. 지금부터 수술 전 검사 같은 거 하니까 수술하는 건 몇 시간 뒤라고. 아니 뭐가 그렇게 많아. 시간 너무 걸리는데? 지루하게. 아니 당신 어디 가? 아직 시간 있잖아. 파친코 하고 올게. 수술 끝나면 라인해? 뭐? 어차피 마취해서 안 아프잖아. 마취 풀리면 끝이고. 무슨 소리야? 그것보다 마취까지 하고 수술이라니 좀 웃기네. 자기 다리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거지. 조금은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해? 아니 마취 안 하고 수술을 어떻게 해? 지금도 진통제 먹었는데도 아프다고. 그렇지? 대체 무슨 말 하는지 싶지? 나도 그랬다고. 지금 내가 한 말은 애 낳을 때 당신이 나한테 한 말이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하니까. 에? 난 목숨 걸고 수술 받는데 파친코? 라고 생각했지? 통증을 줄이려고 마취하는 거 하나도 이상할 거 없지? 엄마가 아픈 걸 못 참으면 애정이 없다 할 거면 애초에 아무것도 안 하는 아빠는 뭔데? 애정이 없는 거야? 그게 아직도 이해를 못한 거야? 아 참 맞다. 열받아서 까먹을 뻔했는데 아직 수술까진 시간 있고. 여기에 이름 좀 써줄래? 이게 뭐야? 짠! 이혼 신고서야. 헐, 장난치는 거지? 농담 심하네. 장난 아닌데? 당신이랑 진지하게 얘기할래도 이래저래 도망만 다닐 거잖아. 도망 못 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해서. 애는 안 돌보지. 집안일도 안 하지. 술 취해서 주차장에서 자다가 차에 치여선 여러 사람에게 민폐 끼치지. 아, 하나도 안 들려. 이제 당신이랑은 내가 못 살아. 이혼해줘. 내 명의로 된 맨션은 내가 그대로 대출 갚을 거고 차는 원래부터 당신 거였으니까 가져가도 돼. 사과하면 용서해 줄래? 말 같자는 소리 마.
만약 재산 분할이나 친권 같은 거에 할 말 있으면 나 변호사 쓸 거니까 법정에서 보자. 왜 하필 지금이야? 나 곧 수술이라 엄청 불안한데 왜 하필 이런 때? 나도 애 낳을 때 그랬었어. 엄청 불안한데 당신은 얼굴도 보러 안 오고 막판엔 파친코 하러 가고. 아, 여기에 이름 써. 수술 끝나고 눈 뜨면 난 없을 테니까. 부부란 건 뭔 짓을 하든 같이 있는 존재가 아니야.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 노력을 해야지.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어. 참고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좋았는지 알겠어? 모르면 됐어. 이제 당신이랑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여기에 이름만 쓰면 전부 끝나. 바로 구청에 낼 테니까. 히카리, 진짜 오늘로 끝이야? 미츠루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강아지처럼 풀이 죽었지만 난 그저 차갑게 노려볼 뿐이었다. 아니, 애 양육비관에서 얘기할 거 있으니까 나중에 또 연락할 거야. 변호사랑 같이 보자고. 미츠루는 한동안 고민하면서 힐끔힐끔 날 봤지만 난 그냥 무시했다. 포기했는지 드디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 난 이혼 신고서를 들고 병원을 나와 구청에 곧바로 제출해 이혼은 그대로 성립됐다. 며칠 후 시부모님께서 안 그래도 다쳐서 입원한 미츠루한테 마음의 상처까지 입히다니? 미츠루 수술 끝나곤 가족이 없어졌다고 울고 있었어. 마음대로 이혼할 거면 위자료 줘야지. 라는 분노의 메시지가 왔길래 한번 해보세요. 재산이나 친권 관련해서 불만 있으면 연락하라고 미츠루한테도 말했어요. 변호사도 있으니 법원에서 기다릴게요. 라고 답장을 보내고 신경 껐다. 정말로 애랑 떨어지기 싫었다면 친권을 요구했겠지만 결국 그 얘긴 한 번도 안 했다. 애 돌볼 생각은 처음부터 하나도 없었던 거겠지. 미츠루가 낫기를 기다리며 변호사의 조언대로 양육비에 관한 내용을 정했다. 미츠루는 너무 비싸다고 했지만 그럼 내가 양육비 낼 테니까 당신이 키울 거냐고 묻자 조용해졌다. 출산 휴가가 끝나고 난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고 친정의 도움도 받은 덕분에 무사히 직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모두 흐뭇해했다. 자기 자식에 관심도 없는 아빠랑 있는 것보단 좋은 환경이 아닐까 한다. 트러블 버스터즈! 내 이름은 히카리, 호스티스 2개월 차인 25살입니다. 호스티스지만 나름 프라이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매일을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반짝! 히카리, 나 오늘도 왔어. 어서 오세요. 이분은 제 단골 야마구치 씨로 별명은 굿상입니다. 보기엔 이래도 굿상은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호스티스로 일하게 된 첫날에 많은 실수를 했을 때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상냥한 굿상이 너무 좋습니다. 아, 남자로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성을 좋아하는 거죠. 오늘도 와주셨네요. 또 왔지. 오늘도 일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히카리는 기운이 넘치는구나. 이렇게 저는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리몬 브라자즈로. 여기서 잠깐 설명하자면 제가 일하는 술집 이름은 리먼 브라자즈입니다. 이름이 좀 야하지만 저속한 가게는 아니에요. 그리고 웨이터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손님을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보는 남자가 들어와서 웨이터 직원이 신규 손님으로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사장님께서 히카리 씨를 초이스하셨습니다. 어서 와주세요. 손님이 저를 지목해줘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좋았어. 파이팅이야. 어서 오세요. 초이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사나다. 사나다 씨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손님을 응대해드리는데 그새 술 기운이 돌기 시작했는지 오늘 내 옷 전부 돌체앤가바나에서 깔맞춤한 거야. 알고 있었어? 세상에 정말 몰랐어요. 뭐? 히카리는 아직도 멀었네. 뭐 히카리는 예쁘니까 용서해 줄게. 아, 네. 근데 아까부터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있는 저 아재 좀 그렇지 않아? 네? 뭐가요? 아니, 입고 있는 옷이 너무 거지 같잖아. 저 사람 니트족이구만. 아재 주제. 사나다 씨, 저쪽 이야긴 이제 그만. 사나다 씨는 굿상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고 이건 좀 아니다 싶었던 저는 화제를 돌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화제를 돌리지 못하고 결국 어이 아재. 그래 너 말이야. 대체 그 옷은 뭐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 나빠. 잠깐만. 아재, 당신 니트족이지? 그 나이 먹고 술값은 있어? 거지 니트족은 집에나 가. 부글부글 미터 60%. 정신 차리자 나 자신. 잠깐만. 진짜 굿상은 당황해했습니다. 굿상 옆에 있던 호스티스도 굿상을 어떻게든 도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웨이터 직원도 달려와서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덜덜 떨며 말했고 저도 술주정 부리는 사나다 씨를 열심히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사나다 씨, 진정 좀 해보세요. 아니 난 말이야 상거지를 보면 화가 나는 사람이거든. 어째서 이런 상거지 같은 놈이 여기 있는 거야? 아이고 불쌍해. 상거지만 보면 눈물이 나. 동정할 마음은 없어. 동정한다고 해도 돈은 안 주겠지만 재밌지? 나 재밌었어? 부글부글 미터 70%. 정신 차려야 해. 나 자신 정신 차려. 사실은 말이야 히카리를 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 가게에 올 결심을 한 거야. 근데 저런 놈이 손님으로 오면 히카리가 너무 불쌍하잖아. 부글부글 미터 85%. 정신 차려 나 자신. 저 사람 대체 뭐야? 뭔데? 굿상 상처받았겠지? 나중에 사과해야겠다. 아재 빨리 나가라고. 그럼 오늘은 이만 돌아갈게. 부글부글 미터 맥스. 부글부글부글부글 부글부글부글부글 빠직. 트러블 버스터즈. 야 사나다, 이제 그만 좀 하지. 아무리 네가 손님이라도 용서 못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헐뜯다니 대체 뭐 하자는 건데? 히카리 저 아가씨 진정하세요. 시끄러. 누구 보고 돌아가라 말아야. 너나 돌아가. 네가 입고 있는 옷 그거 진짜 돌체인 가바나야? 돌머리엔 가바나가 아니고? 하나도 안 멋있거든? 착각도 정도껏 해. 굿상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당신처럼 남의 기분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네가 지금 얼마나 똥폼을 잡고 있는지 알긴 알아? 정신 차려보니 미친 듯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제 나쁜 버릇도 나왔고 눈에 뵈는 것도 없었고 사나다 씨가 손님이라는 사실도 까맣게 잊은 채 그만. 그러자 굿상이 다가와서 아니야 난 괜찮아. 히카리 고마워. 굿상은 일단 자리로 돌아가 계산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히카리도 억지로 저런 놈을 상대하지 않아도 되겠군. 가게에 피해를 준 것 같으니 뭐라도 시켜볼까? 그럼 이거 시켜줘. 그건 돔페리뇽 핑크, 줄여서 핑돔. 핑돔? 원가는 2만엔 정도였지? 술집에서 먹으면 얼마지? 3배인가? 4배인가? 이게 얼마냐고는 죽어도 못 물어봐. 너무 쪽팔리잖아. 핑돔 말이지? 왜? 안 돼? 아니 안 되기는. 시킬까? 야 나노마 야. 히카리 이젠 자포자기야. 나 말이야 예전에 히카리를 보고 어떻게 이런 예쁜 사람이 다 있지 생각했었어. 그래서? 그니까 나 사실 히카리를 좋아해. 돌머리엔 가바나. 방금 이야기 못 들었어? 너 개 짜증 나. 뭐가 아니고 진짜 너무 싫어. 진짜 날 좋아한다면 사랑의 감정을 배려할 수 있게 되고 나서 다시 말해. 단숨에 가게는 조용해졌습니다. 그 분위기가 신경이 쓰인 건지 굿상이 다시 이쪽으로 와서 너 말이야 핑돔 시키던데 돈 괜찮아? 당연하지. 진짜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래봬도 작은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거든. 사장? 이 가게 웨이터들이 말하는 사장님이 아니고 진짜 사장이라고? 어차피 보잘것없는 회사겠지.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업원 모두가 힘을 합쳐 일하는 회사야. 난 그 회사의 사장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 뭐?
갑자기 뭔 소리래? 네가 먼저 물어본 거잖아. 아재, 이거 하나만 알려줄게. 이런데 올 때는 그렇게 먼지 묻고 거지 같은 옷은 입지 마. 더욱이 사장이라면 말이지. 그래, 난 꽤 마음에 드는 옷이었는데 이 빈티지 너랑 똑같은 돌체앤 가바나인데. 네가 입고 있는 그 옷. 뭔데? 장난하지 마. 이제 이 가게엔 다시는 안 올 거다. 아무래도 사나다 씨가 입고 있던 돌체인 가바나 옷은 짝퉁인 듯했고 그 사실을 들키자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오히려 화를 내며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갈래. 사장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다신 안 와. 얼마야? 테이블 세팅 값에 핑돔까지 다 해서 12만 엔입니다. 12만 엔? 바가지 아냐? 아니요, 타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장님은 9만 5천 엔짜리 핑돔도 시키셨잖아요. 그렇긴 하지. 자, 카드 할부는요? 24개월. 네? 그니까 24개월. 네?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니요. 24개월 맞죠? 이야! 술값은 24개월 할부로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먼 브라자즈 직원들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굿상은 내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있던 다른 손님들도 저를 칭찬해 주셨고요.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넘버원 호스테스가 되었습니다. 굿상도 매일 와주고 있고 다른 손님도 자주 가게를 방문해 주십니다. 신규 손님도 많아졌고요. 아직까진 사나다 씨처럼 이상한 사람이 온 적은 없지만 저도 그때는 살짝 경솔했던 것 같아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넘버원 호스테스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굿상처럼 좀 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매일 노력하자고 다짐하는 요즘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되지 말자고요. 트러블 버스터! 예! 제 이름은 히카리, 25살. 남편 다카시와 결혼한 지는 반년째입니다. 맞벌이 중이고 매일이 러브러브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시댁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성장 환경이 좋지 않아서 부모님도 모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시설에 맡겨지고부터 쭉 거기서 자랐습니다. 저는 가족이라는 존재를 언제나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카시와 결혼할 때 다카시의 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것에 거부감도 없었고 오히려 기뻤습니다. 다카시의 부모님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제 인생 중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나 오늘은 일찍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히카리는 어때? 나도 칼퇴하려고. 아싸! 내일은 우리 쉬는 날이니까 오늘 일 끝나고 외식할까? 그래. 가끔 다카시와 시간이 맞으면 집 근처에서 만나 이렇게 외식을 하러 갈 때도 있습니다. 제 작은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평소처럼 식사를 하려는데 갑자기 제가 미안 다카시, 나 이상하게 배가 엄청 아프네. 뭐? 그럼 오늘은 빨리 먹고 집에 가자. 고마워. 제 배가 갑자기 아파서 보니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평소보다 이번 달은 유독 더 아팠습니다. 히카리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 고마워. 뭘 그런 거 가지고. 다카시, 아직 배고프지? 아까 먹다가 그냥 와서. 아니야, 괜찮아. 오늘 저녁은 안 먹어도 돼. 대신 히카리라도 먹어야겠다. 미안. 오늘은 좀 그건 힘들 것 같아. 뭐? 왜? 그게 나 오늘 그날이거든. 뭐? 생리? 에이, 뭐야. 모처럼 하고 싶었는데. 미안. 오늘은 진짜 힘들어. 됐어. 나 어차피 인기 많거든. 바람 피워도 뭐라고 하지 마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부글부글 미터 40%. 오늘은 배가 아파서 그럴 기분이 아니라고 한 것뿐이잖아. 에휴, 남자를 잘 모르네 히카리는.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그 책임은 여자인 네가 져야 할 거야. 세상에, 무슨 말인지 1도 모르겠거든. 부글부글 미터 60%. 조금 전까진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리도 싸해지다니. 다만 이번 달은 생리통이 너무 아파서 다른 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미안 다카시, 진짜 몸이 너무 힘들거든. 나 먼저 잘게. 네네, 좋을 대로 하세요. 미안해, 잘 자.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빨리 잠이나 자. 도대체가 남자란 이런 동물인가요? 다카시는 밤일을 못해서 꽁해 보였지만 오늘 제 상태로는 도저히 밤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잠이 들었지만 배가 너무 아파서 도중에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잠결에 화장실로 달려가 모두 개워내고 생리통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신경 쓰였는지 다카시가 저를 보러 화장실에 와줬는데 괜찮아? 문 너머로 다카시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럴 땐 날 걱정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고마워. 아, 힘들겠다. 아까 조금만 더 날 생각해줬더라면 도와줬을 텐데 지금은 도와줄 마음이 제로. 뭐? 됐다 그래? 부글부글 미터 80%? 왜 이렇게 어질거리지? 너 왜 그래? 야, 히카리! 그런데 다카시는 화장실 안에서 기절한 저를 두고 그대로 침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연히도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난 어머님이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해 주셨습니다. 어머님의 도움으로 저는 침대에 누울 수 있었고 등을 계속 쓸어주셔서 제 몸도 서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좋은 아침. 너 어제 히카리 상태가 어땠는지 알아? 아, 알지. 어제 나랑 히카리랑 싸웠거든. 그랬더니 어린애처럼 삐쳐서 화장실에서 안 나오잖아. 빠직, 부글부글 미터 맥스, 트러블 버스터. 이 자식이 아자콘 빙이 백피스트 블루.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창피하구나. 자기 아내가 화장실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아니 그건 맞다 다카시. 아빠 언제부터 거기에 이 한심한 녀석 무토 게이지 빙이 샤이닝 위저드 감히 네 아내를 힘들게 하다니. 부글부글 미터 맥스 트러블 버스터 이 바보 같은 녀석. 아빠까지. 사실은 어제 어머님이 제 등을 쓸어주고 계실 때 다카시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히카리 정말 미안해. 정말이지 내가 다 부끄럽구나. 걱정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걸 보고 있던 아버님도 히카리는 이제 우리 딸이야. 다카시 녀석 제대로 혼쭐을 내줘야겠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화를 내기 전에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대신 혼을 내주신 덕분에 다카시는 반성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다정했던 남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는 몸 상태가 회복되어 출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몸은 좀 어때? 아직 배는 좀 아픈데 괜찮아졌어. 어머님이 계속 손으로 쓸어주셨거든. 그래. 어제 일도 사과할 겸 오늘 일 끝나면 또 밥 먹으러 가지 않을래? 알았어. 마음 써줘서 고마워. 이젠 제 화도 가라앉았습니다. 정말 난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딱 하나, 자꾸 이해가 가지 않는달까?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이따가 다카시에게 물어볼 생각입니다. 어젠 미안했어.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해. 오늘은 여기서 맛있는 밥 먹고 다시 심기일전해서 잘해보자. 그래. 근데 다카시, 나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있는데. 뭔데? 있잖아, 어제 나한테 싸울 때 나한테 나 인기 많거든? 바람 피워도 뭐라고 하지 마라 라고 했었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별 뜻은 없었어. 어젠 나도 화가 좀 났었나 봐. 정말 바람 피우는 건 아니지? 바람을 피울 리가 없지. 진짜? 진짜로? 당연하지. 다행이다. 지금 다카시 라인에 사랑해라는 메시지가 온 것 같은데? 아니 그럴 리가 없지. 아니야, 진짜 봤어. 부글부글 미터 60%. 줘봐. 부글부글 미터 70%.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핸드폰을 보는 건 좀 아니지. 근데 지금 분명 사랑해라고 쓰여 있었다고. 부글부글 미터 80%. 빨리 내놔. 부글부글 미터 90%. 저기 우리 잘해보자고 한 지 얼마 안 지났잖아.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수상해. 부글부글 미터 100%. 내가 기절했을 때의 태도, 그리고 외도 은폐.
용서 못해. 트러블 버스터! 저는 다카시와의 식사를 관두고 다카시의 만류도 뿌리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다카시는 제가 신경 쓰이는 건지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저와 어머님,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카시는 돌아왔구나. 저는 몰래 숨을 죽이고 다카시를 지켜봤습니다. 슬금슬금 집 복도를 걷는 다카시가 마치 스파이 영화 속 톰 크루즈 같아서 너무 웃겼습니다. 아, 안타깝지만 얼굴은 1도 안 닮았어요. 그냥 얼간이 톰 크루즈예요. 아, 히카리 일어나 있었네요. 저기 그게 정말 미안해. 그래서 순간 정신 못 차리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했어? 이제부터였는데 뭐? 안 했다고? 아직. 그래서 이렇게 다카시를 추궁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다카시를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1. 바람은 미수로 끝난 점. 2. 제가 다카시와 다카시의 부모님을 좋아하고 있다는 점. 3. 다카시도 저를 좋아해주고 있다는 점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정신을 못 차린 다카시에게는 살짝 응징을 해주고 싶었고 앞으로 일주일간은 심술을 부려줄까 생각 중입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에게도 몰래 사건의 전말과 제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카시가 반성을 하는 대신 앞으로도 쭉 사이좋은 부부로 지낼 생각입니다. 누구나 혹할 때는 있습니다만 아무리 그런다 해도 선을 넘지 않도록 강한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죠. 이번 다카시의 바람이 미수에 그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트러블 버스터! 다카시, 나 임신한 것 같아. 내 이름은 미도리코. 흔히 말하는 추녀로 오덕기질도 있어 여지껏 남자랑은 연이 없는 생활을 했다. 이렇듯 모태솔로였던 나한테도 드디어 봄날이 찾아오게 됐다. 그 상대는 바로 직장 동료로 2살 연상이고 이름은 카케로라고 하는 사람이다. 미도리코 씨, 이제 퇴근해요? 아, 네, 그런데요. 저도 지금 퇴근하려는데 시간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미도리코 씨랑 별로 얘기해 본 적 없었구나 싶어서요. 오늘은 잔업도 없고 술이라도 한잔할까요? 회사 사람들이랑은 업무 관련된 얘기밖에 안 했던 나한테 있어 방금 제안은 뒤에서 불꽃놀이 폭죽이 터지는 것처럼 충격이었다. 네, 저 같은 사람이랑도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딱딱하게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씩씩한 카케루 씨한테 난 곧 빠져들었다. 미도리코 씨는 혹시 애인 있어요? 제가 애인은 무슨, 저 못생겼고 음침하고 오덕인데 휴일엔 만화, 애니, 라이트 노벨만 주구장창 보고. 그렇지 않아요. 미도리코 씨 엄청 미인이잖아요. 그리고 음침한 게 아니라 차분해 보여요. 그런 취미도 좋은 취미라고 생각해요. 카케루 씨, 자상한 그와의 관계는 깊어졌고 언제부턴가 우리는 사귀게 되었다. 지저분한 맨션이라 미안해.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난 남친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맨션은 굉장히 낡았고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이 오래됐지만 처음 생긴 남친에 들떠있던 난 오히려 소박하고 근사한 사랑의 둥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도 좀만 더 돈 모으면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 텐데. 난 카케루보다 어렸지만 사실 직위는 내가 더 높았다. 월급도 내가 더 많이 받고 있지만 난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남친이 좋아서 설령 낡은 맨션이라도 전혀 상관없었다. 어질러져 있어서 미안. 남친 말대로 확실히 방은 어질러져 있었다. 나 정리 잘 못해서 청소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힘들겠지? 그럼 내가 청소해줄까? 그건 너무 미안한데. 그래도 너가 괜찮다면 부탁해도 될까? 맡겨줘. 미도리코는 집안일도 잘하고 이상적인 신부감이네? 아이, 몰라. 남친이 비행기 태우길래 나도 모르게 방을 열심히 치우게 됐다. 와,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건 미도리코나 로봇 청소기 정도일 거야. 근데 말이야, 이거 책상 밑에 떨어져 있었어. 립스틱. 아, 이거 저번에 여동생이 놀러 왔는데 그때 놓고 갔나 보네.
그래? 카케루 여동생이 있구나. 엄청 립스틱 덕후라서 지금도 몇십 개는 가지고 있을걸? 이때 난 남친의 변명에 수긍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약점 분석 게이지 30%. 남자 혼자 사는 방에 립스틱. 뭔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일단 까먹지 말고 기억해야지. 어느 날 내가 언제나처럼 청소를 하는데 방구석에서 어떤 물건을 발견했다. 카케로 이거 떨어져 있던데? 귀걸이지 이거. 아, 그거 너한테 선물하려고 사둔 거야? 사놓고 깜빡 잊어버렸네. 이거 한쪽밖에 없는데? 그게 실은 놀래켜줄 생각으로 방에 숨겨놨는데 찾아도 안 보여서. 약점 분석 게이지 60%. 역시 수상해. 이 집에 다른 여자 물건이 있다니.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 없으니까 어쩌면 남친 말이 진짜일지도 몰라. 아무튼 이번 일도 까먹지 말고 기억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 후로는 딱히 수상한 일은 없었고 우리들은 드디어 결혼하게 됐다. 결혼식 전날 난 일단 친정으로 가기로 했다. 결혼하면 가족들이랑 지낼 시간도 줄어들 거라면서 카케루가 가족끼리 오붓하게 지내다 오라고 제안했다. 그럼 갔다 올게. 그대로 집에서 자고 올 거니까 내일 식장에서 봐. 걱정 말고 푹 쉬다 와. 남친의 배웅을 받고 난 맨션을 나섰다. 그런데 몇 분 뒤 두고 온 물건이 생각났다. 아참, 그거 두고 왔네. 귀찮지만 갔다 올까? 맨션까지 다시 가자 카케루가 누군가랑 둘이서 걷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 저 사람 누구지? 같은 회사 미유키 씨? 진짜 그 여자랑 결혼할 거야? 말했잖아. 나보다 미도리코가 돈 더 잘 벌어. 결혼하면 그 여자 돈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그래도 결혼하면 외로워. 미유키 엄청 속상해. 나도 이렇게 돼서 속상해. 그래도 안정된 생활을 하려면 그 여자랑 결혼하는 수밖에 없어. 게다가 걔 좀만 띄워주면 청소도 요리도 다 해준다고. 뭐야, 호구 하나 제대로 잡았네. 뭐야, 지금 내 얘기하는 거야?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날 그냥 이용해 먹고 있던 거였네. 그리고 둘은 맨션으로 들어가길래 난 창문 밖에서 몰래 상황을 지켜봤다. 아, 이제 못 참겠어. 미유키, 당신이랑 합체할래요. 그러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했어. 합체. 저 둘은 내가 여태껏 사랑의 동지라고 생각한 곳에서 벌건 대낮에 당당하게 짐승 같은 짝짓기를 시작했다. 약점 분석 게이지 100%. 지금까지 수상했던 일은 전부 다 이 여자 흔적이었네. 여태까지 일도 있고 지금 한창 짝짓기도 하고 있으니 변명은 절대 못하겠지. 날 이용해 먹은 대가 톡톡히 받아낼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 트러블 버스터. 네네, 거참 수고하셨네요. 미도리코, 여길 어떻게? 두고 온 거 있어서 왔더니 잘들 즐기고 계시네요. 아니야, 이건. 어라, 당신 같은 회사 미유키 씨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오해야. 오해라니, 아직 별말 안 했는데 뭐가 오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프로레슬링이야. 맞아. 우리들 프로레슬링 광팬이라 방금도 카케루 씨가 나한테 기술 건 거야. 그럼 내 사랑스러운 미도리코한테 그런 기술 함부로 걸 순 없잖아. 날 돈줄로만 생각해놓곤 사랑스러워? 그건... 둘이서 밖에서 한 얘기 다 들었어. 내 월급 갖고 둘이서 계속 바람 피울 작정이었지? 그래. 카케루는 처음부터 너 같은 여자 전혀 안 좋아했어. 미유키, 쉿. 오덕에 음침하고 안경까지. 아니 무슨 쌍팔년도 공부벌레 왁구도 아니고. 공부벌레 왁구라니? 애초에 여자가 일만 하고 적응밖에 안 한다니. 무슨 여자 스크루지도 아니고. 스크루지는 무슨 바람핀 주제에 계속 뻔뻔하게. 카케루, 역시 이런 여자랑은 결혼하지 마. 대신 나랑 결혼하자. 그게... 그런데 여러분, 저 여기 들어오면서 계속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고 있어요. 무슨 짓이야?
이게 나 몰래 바람 피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이런 짓 회사에도 알려지면 곤란하겠죠? 난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대며 두 사람을 추궁했다. 카케루와 미유키는 화들짝 놀라며 그대로 베란다까지 도망갔다. 미도리코, 용서해줘. 이제 영상을 찍지 마. 그때였다. 우지직 큰 소리가 나더니 베란다가 와지껏 무너져 내렸다. 야! 둘은 베란다와 함께 추락. 운없게도 카케루는 미유키한테 깔려 뭉개져 버렸다. 이 맨션 꽤나 낡아서 베란다 또한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었다. 거기에 어른 2명이 서자 무게를 못 견디고 무너져 버린 것이다. 지면에 세게 부딪힌 데다가 미유키한테 깔린 카케루는 중상. 당분간 병원에서 누운 채로만 생활하게 됐다. 하필이면 여자한테 깔려 크게 다치다니. 양다리 걸친 인과응보다. 한편 미유키는 운 없게도 얼굴을 지면에 강타당해 코뼈와 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카케루를 꼬신 잘난 미모도 이젠 완전 상처투성이가 돼버렸다. 난 영상을 증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카케루는 깔끔히 양다리를 인정했고 야코는 취소, 위자료에 결혼식 취소 수수료 등을 전부 물게 됐다. 물론 미유키한테도 똑같이 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끔 만들었다. 한편 둘의 관계는 순식간에 회사에 퍼졌고 둘은 회사를 관둘 수밖에 없었다. 물론 나도 이 회사에 있는 건 괴로워서 이직 후 지금은 새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새로운 직장 생활은 즐겁고 좋은 사람들만 있다.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해결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당분간은 자유로운 솔로 라이프를 즐기려고 한다. 트러블 버스터즈! 내 이름은 히카리. 흔히 볼 수 있는 전업주부로 무척 귀여운 딸 와카나가 있다. 남편 아키라는 유명한 회사에서 일하는데 월급이 많은 만큼 일이 엄청 빡세다. 매일매일 잔업에 주말에도 출근할 때가 있다. 어떤 때는 미안, 오늘도 잔업 있는데 막차 못할 것 같으니까 회사 근처 호텔에서 잘게. 그리고 어떤 땐 내일 갑자기 나고야에 출장 가게 됐어. 그리고 또 어떤 땐 회사 행사가 주말이라 새벽 5시에 출근했다가 막차 타고 올게. 매일매일 그런 라인이 왔다. 와카나가 어렸을 땐 꽤 힘들었지만 남편 스스로도 육아를 못 돕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베이비시터나 집안일 대행 서비스에 필요한 돈은 아끼지 말고 쓰라고 해줘서 덕분에 혼자서도 어떻게든 됐다. 바람 피우나 생각한 적도 물론 있다. 하지만 퇴근했을 때 무척 피곤한 얼굴로 비틀비틀 거실로 들어와 딸의 얼굴을 보며 잘 있었어? 하며 울듯이 기뻐하는 걸 보면 별로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남편은 누가 핸드폰을 봐도 상관없다는 듯이 와카나가 갖고 놀 수 있게 해주거나 바쁠 땐 나한테 대신 라인 보내게 할 정도로 투명한 사람이었다. 바람 피우는 사람은 이렇게 못하겠지. 난 남편을 의심하는 걸 관두고 바쁘게 일하는 남편을 열심히 내조하기로 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우리 귀여운 딸 와카나는 초등학생이 됐고 예전보다 한층 더 귀여워졌다. 학교 입학할 때 시부모님이 와카나의 입학 선물로 책상을 사주려고 하셨다. 하지만 와카나는 난 할아버지 집에 있는 책상이 마음에 들어. 할아버지 집에 있는 책상? 그런 게 있었나? 밥상? 아니야, 밥상이 아니야. 아빠가 옛날에 썼던 책상이 있어. 아빠가 나 크면 그 책상 준다고 했는걸? 그래? 전혀 모르겠네. 아는 사람 있으려나? 난 그런 책상의 존재를 몰랐기에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그건 시부모님이 남편의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큰맘 먹고 특별 주문한 책상으로 30년 전 책상이지만 무척 깨끗하고 옛날 남편이 썼던 방에 아직도 있다고 했다. 결국 와카나의 책상은 사지 않고 남편 책상을 집에 가져오기로 했다. 딸은 무척이나 신나했고 남편도 시부모님도 와카나가 쓴다고 하니 기쁘다고 하셨다. 그렇게 추억이 가득한 책상에서 와카나는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데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우연히 눈치챈 게 있었다. 와카나, 왜 서랍은 안 쓰는 거야? 열쇠 달린 쪽. 엄마, 지금 와카나는 공부 중이라고. 미안합니다. 히히히, 장난이야. 엄마 흉내 냈어.
애들은 무섭네. 이 서랍은 아빠가 열지 말라고 했어. 와카나 열쇠도 없어서 어차피 못 여는데? 그래? 불편하지 않아? 안에 아빠의 보물이라도 들어있는 걸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던데? 그렇구나. 그럼 써도 괜찮으려나? 마침 그때 남편은 급한 일이 생겨 회사에 출근했었다. 이런 일로 귀찮게 하기도 그래서 난 어머님께 여쭤봤다. 그러고 보니 그 서랍 까맣게 잊고 있었구나. 아키라도 열쇠 없을 것 같은데? 집에 여벌 있으니까 한가할 때 가지러 오렴. 이렇게 돼서 슈퍼 가는 김에 시댁에 들러 열쇠를 받았다. 열쇠를 써 열어보니 안에는 옛날 만화책이 몇 권 있었다. 조금 야한 그림이 있는 만화여서 남편은 이걸 숨기려고 한 걸까? 하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니 자물쇠 달린 서랍은 다른 서랍보다 바닥이 좀 높은 것 같았다. 바닥을 만져보니 서랍과 꼭 맞는 판자가 끼어 있었고 그걸 치우니 여러 가지 물건이 있었다. 무슨 데스노트 주인공도 아니고. 안에 들어있던 건 아이폰, 반지, 넥타이 핀, 시계. 이게 대체 뭔가 싶어 아이폰을 꺼내 비밀번호는 그냥 와카나 생일을 쳐보니까 간단히 풀렸다. 어? 아니 대체 이게 뭐야? 분노 게이지 30%. 그때 봤던 건 설령 잊고 싶어도 평생 잊을 수 없겠지. 아이폰에는 처음 보는 여자들과 잠자리를 갖는 동영상이 한가득. 그것도 전부 다른 사람이다. 라인도 열어보니 남편이 평소 사용하는 계정이 아닌 게 로그인돼 있었고 이름도 유우타였다. 그 계정에는 여자 10명 정도랑 닭살 돋는 대화를 하면서 그 외에도 데이트 어플이 잔뜩 깔려 있었고 어제도 그걸로 여자를 찾은 것 같았다. 뭐? 일요일도 출근이라고 말했으면서 여자랑 약속이나 잡고 우리 남편은 정말 그런 짓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핸드폰 쉽게 보여준 것도 다 그런 거였네. 남편은 한번 출근하면 밤 늦게까지 오지 않는다. 난 내 핸드폰으로 서랍 안 물건의 사진을 엄청 찍고는 그 아이폰을 가지고 내 방으로 갔다. 그리고 그 유타 라인 계정으로 대화를 하고 있던 여자 전원에게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전 유타의 아내입니다. 오늘 우연히 이 바람용 계정을 발견하고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유타란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 다른 이름이고 데이트 앱 프로필에는 도요타에서 일한다고 적혀 있지만 전혀 다른 일을 합니다. 제가 발견한 이 아이폰에는 적나라한 영상도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전 그걸 다 봤습니다. 제가 볼 수 있었다는 건 다른 누군가도 그걸 볼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유우타는 그런 짓을 하는 남자입니다. 부디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답장 주세요. 그러자 곧 여기저기서 답장이 날라왔다. 방금 메시지 확인했습니다.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는 해도 남편분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돼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우타가 본명이 아니라니 정말인가요? 정말 부인이세요? 유우타랑 약혼도에서 반지까지 받았어요. 최악이네요. 헤어지고 싶어서 이런 거짓말까지 차단할게요. 너무해. 날 갖고 논 거야? 나 유우타 씨 진심으로 좋아했는데. 반응은 각자 다양했지만 공통적이었던 건 유우타를 본명이라고 생각한 것. 사실은 유부남이라는 걸 몰랐던 것. 그리고 그런 동영상과 사진의 존재를 몰랐던 것. 아무래도 남편이 도찰을 했던 것 같다. 진짜 쓰레기 아냐? 분노 게이지 60%. 만약 고소를 한다면 이 영상이 증거가 되니 남겨둘지 지울지 의사를 물었다. 여자들은 모두 무엇보다 유출되는 게 두려우니 그냥 지워달라고 했다. 같은 여자로서 충분히 심정이 이해돼서 영상은 완전히 지웠다. 유부남인 걸 알고도 그런 거라면 괘씸했겠지만 정말 다들 몰랐다. 어찌 보면 속은 거니까 그들도 피해자다. 다 지우고 나는 나대로 필요한 증거를 남기는 등 할 일을 다 끝내고 서랍을 닫았다. 아이폰은 내 손에 있다. 그 후 남편은 밤늦게 돌아왔는데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다. 바람용 핸드폰이 없어져서 내심 초조한 것 같은데 어딘가에 빠뜨린 건지 두고 온 건지 이런저런 생각 중이겠지. 그리고 난 남편이 자주 사용하는 데이트 앱에도 가입하고 남편의 로그인 상태를 확인했다. 며칠 동안은 로그인을 안 했지만 어느 날 보니 로그인 상태였다. 자기 핸드폰으로 로그인한 거겠지.
지금 일하는 중이라고 했으면서. 분노 게이지 90%! 난 생판 엉뚱한 사람, 마유카 21살 여대생으로 위장해 남편에게 접근했다. 안녕하세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나야말로 좋아요 고마워. 너무 예뻐서 나도 모르게 눌러버렸어. 난 유우타라고 해. 잘 부탁해. 하나도 안 예뻐요. 비율도 별로고 군살도 좀 많고. 군살이라기보다 확실히 꽤 크네. 아잉 유타 씨 변태. 이것도 컴플렉스예요. 너무 커서 속옷 찾기도 힘들어요. 속옷 찾는 게 힘들 정도로 크다니 꼴꺽. 이렇게 칭찬해주는 건 유타 씨뿐이에요. 반할 것 같아. 마유카도 정말 내 타입이야. 그럼 다음에 진짜 만나서 데이트해볼까? 좋아요. 그럼 크리스마스는 어때요? 좋아. 남편은 홀라당 넘어갔고 무사히 데이트 약속을 잡았다. 참고로 우리들한텐 크리스마스에도 출근이라고 했다. 분노 게이지 100%! 옛날이었으면 그런 거짓말에 속았겠지만 이젠 아니다. 트러블 버스터! 제대로 보여주지. 각오해.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당일 남편은 약속 장소에 뻔뻔하게 나타났다. 5분 전에는 트리 밑에 서서 폼 잡고 있었다. 이윽고 어떤 여자가 나타났다. 약속한 대로 짧은 흰 원피스에 핑크 가디건을 입고 큰 여자용 모자를 쓴 그 여자를 보고 남편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아키라, 꼴사납게 뭐 하는 거니? 크리스마스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보내야지. 어머니, 왜 그런 짓을? 혹시 그 마유카가 며느리한테 다 들었다. 다 알고 온 거니까. 그리고 그 근처에 있던 남자도 모자와 안경을 벗었다. 이런 짓을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냐? 아버지! 으아! 아니 어딜 도망가? 기다려! 일단 우리 집으로 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각오 단단히 하렴. 짧은 원피스를 입은 시어머니와 젊은 애들처럼 입은 시아버지가 남편을 쫓으며 트리 주변을 뱅글뱅글 도는 걸 보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와 아카나는 같이 집으로 갔다. 그 후 우리들은 이혼했다. 내가 위자료와 양육비를 제시하자 남편은 일단 변호사를 써서 같은 소리를 했지만 시부모님이 너가 그런 짓을 할 입장이냐? 라고 극대노해 그대로 받아들였다. 참고로 그 아이폰은 버렸다. 시부모님께도 미리 말씀을 드려 혹시 아키라가 컴퓨터 같은데 백업을 해놨다면 꼭 좀 지워달라고 했다. 아키라는 시부모님 집에서 감시를 받으며 살고 있다. 어머니가 매일 라인을 확인한다던데 이젠 새 여자 찾기도 쉽지 않겠지. 그 후 난 믿져야 본전으로 결혼 전 일하던 곳에 연락해 알바여도 좋으니 일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드렸더니 그럼 내일부터라도 출근해. 나는 시원시원한 대답을 들었다. 전 직장이 언제나 일손이 부족한 외식업계라 다행이다. 와카나한텐 뭐라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저기 와카나, 아빠 말인데 이젠 집에 안 돌아올지도 몰라. 알겠어. 그렇게 쉽게? 원래도 집에 잘 없었고 딱히 크게 바뀌는 거 없잖아. 집에 있어도 잘 안 놀아주고. 그래? 초등학생이라도 알 건 다 아는구나. 그래도 이 시원시원한 성격은 나 닮았네. 트러블 버스터즈!